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테슬라의 이 신뢰도 그리고 이 먹통 사건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좀 다뤄드리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테슬라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뭔가 좀 언론과 친한 회사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번주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간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 테슬라의 신뢰도 테스트에 굴욕했다는 이런 기사들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 조사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라는 이런 서베이 기관에서 이 자동차 제조사의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이 28개의 브랜드 중에 테슬라는 무려 27위. 네, 거의 꼴찌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를 조사했냐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차를 받았을 때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진다. 이 릴라이빌리티에 속하는 것들은 오토파일럿을 신뢰한다, 그런 내용을 떠나서 그냥 전반적인 차량의 만족도, 단차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테일게이트 이슈라든지 도어 얼라이먼트, 단차, 페인트 결함, 그 밖에 이상한 것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죠. 저는 다행히 괜찮게 받았지만 주변인들 보면은 차를 받았어요. 근데 어디 도장이 파여 있어가지고, 어드바이저님 이 새 차를 받으러 왔는데 이 도장이 까여 있네요. 이거 좀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이제 붓펜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찍어준다고. 고객님 이게 바로 붓펜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짜증이 나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미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중국 생산 어디 새로운 공장에서 새로운 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들 상태는 갈수록 좋아지긴 하지만, 제가 받았던 차는 프리몬트, 우리나라에 받는 차들은 전부 다 프리몬트 생산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차가 갈수록 좋아지긴 하지만 제가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거의 감수하고 타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제조 품질 뿐만 아니라 이 차량 자체에 뭔가 부품 수급이라든지, 사고 나면은 고치는데 금방 걸리지만 부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몇 달 걸립니다 고객님, 이러면은 당연히 이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로했다가 되려 좀 안 좋게 그렇게 응대를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테슬라에 신뢰를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당연히 신뢰를 안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테슬라의 전반적인 운행할 때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주행 성능, 이런 충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는 편이지만, 테슬라의 서비스 이런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겪은 적이 없어요. 되려 제가 만났던 수리 기사분들은 어떻게든 좀 해결을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저만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 사례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기사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 차량들 이 DC 콤보가 나왔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모 이런 충전기에서 충전했을 때 갑자기 차가 뽕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벽돌이 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케이스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한 두세 케이스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뻥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 먹통돼. 이거 핸드폰도 아니고 이거 문제인 것 같죠? 정식으로 발매한 DC 콤보를 이용한 건데도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거. 물론 이게 어느 쪽의 문제인지는 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좀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죠. 이게 테슬라 문제인지 어댑터 문제인지 이 충전기 문제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비슷한 사례가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옛날에 제가 차도 받기 그 전에 몇몇 충전기에서 차 데모를 꽂았을 때 차를 그냥 고장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겪어보지 않는 일인데 태파충 그랬대요. 이게 바로 테슬라 파괴 충전기. 그때도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약간은 좀 떠오르는 그런 사건인데, 부디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떠나서 응대 자체도 제가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좀 보려고 노력해도 이거는 뭔가 쉐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테슬라의 릴라이어빌리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제조 기술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로 응대를 잘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이런 거 하면은 사고가 문제가 날 수는 있죠. 그거는 결국에는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들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판매가 되면서도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비단 테슬라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보잖아요. 매체 유튜버라든지 정말로 편향된 시각을 안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 그 상태라면 진짜 좀 많이 화가 났을 것 같다. 나라도 유튜버를 만들어가지고
무난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그런 거 보여주니까 굉장히 좀 요새 약간 좀 실망스러운 좀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28위 안 한 게 더 이상합니다. 링컨은 뭐 하는데야? 27위인 것도 참 테슬라가 테슬라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기술적 발전,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것과 이 고객 CS, 릴라이빌리티는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이런 거는 실드를 쳐주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테슬라이지만 좀 그래도 생각 없이 테슬라만 또 빠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거랑 또 엮여가지고 같은 얘기도 있었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볼 때요, 적당히 팩트를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릴라이어빌리티 기사를 보면서 이 먹통 기사를 보면은 와 진짜 테슬라 타면 큰일 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기사가 어떤 기사고 팩트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테슬라 시동이 안 걸리고 차주 항의에 머스크가 직접 사과했다. 앱이 한때 먹통이 된 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한국 이용자, 모 유명한 기자분이시죠. 테슬라 사이에서 테슬라 오너분이시고 이분에게 직접 트위터에 사과를 했습니다. 야, 세계 최고의 부자님이 와 이렇게 트위터로 댓글을 해줬다. 이런 거 좀 약간 좀 부러운가?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사실 뭐 부러울 얘기는 아니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뭐 세계 뭐 부자든 뭐 돈이 없든 상관없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연예인한테 직접 댓글을 받은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테슬라는 어플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고 공조기를 조절하고 스마트 서머는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의 의존도가 약간은 좀 있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들도 뭐 커넥티드 서비스 해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모든 차들이 테슬라처럼 그냥 문 열기 누르면은 바로 딱 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보안에 걸려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네시스 GV60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페이스 아이디로 하고 이렇게 지문을 찍고 이거 다 뭐 보안이 원인이겠지 했거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용 유저 익스피리언스에는 그게 과연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림 없이 이렇게 보안을 만드는 그게 바로 기술력이지, 이게 뭐 어떤 연구원의 의도다 이거를 이해 못했다, 사용자들이 와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와 이런 연구진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타는 것보다 그냥 편안해 이렇게 탔는데 알아서 이렇게 보안 문제, 보안 이슈를 해결해 준 것들, 당연히 후자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기술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앱이 먹통이 됐다 그러면 차도 시동을 못 걸고 차 운행도 못 한 거 아니냐? 네. 이게 문제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가 이거였는데, 문제없이 다 운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토요일 아침인가? 점심 그때쯤이었거든요. 제가 어플이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켜봤는데 진짜 500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핸드폰으로 제가 좀 즐겨가는 돈가스집 포장을 시켰고, 저는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차 문을 열고 차 시동 걸고, 네,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가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때까지 500 에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차 문을 열고 차 시동을 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블루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뭐 보안이 뭔가 취약하다, 블루투스로 이렇게 보안을 하면서 여태 뭐 큰 이슈 같은 건 없었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해서 크게 이슈가 없었고, 게다가 이렇게 앱이 먹통이 됐다고 해가지고 기사에서 막 일간지도 포함해가지고 뭐 뉴스까지 뭐 나왔죠. MBC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단히 크게 뉴스가 나왔는데, 막상 모델 3, 모델 Y 오너분들은 평상시와 같이 앱이 좀 문제가 있네?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겠네. 뭐 원격으로 공조 조정을 못했으니까. 근데 차 시동을 결고 차 문을 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다만 이건 있습니다. 모델 S, 모델 X 오너분, 특히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열린 버튼을 눌러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폰을 이용해가지고 열쇠처럼 쓰기 위해서는 모델 3, 모델 Y처럼 가까이 가면은 알아서 인식해가지고 문을 열려는 시도하려면은 그때 열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S, 모델 X 오너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이 문을 열어가지고 열 다음에 이 키리스 드라이빙 이거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시동을 켜가지고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됐겠죠. 네, 왜냐면은 이 앱이 돼야 이 문 열린 버튼을 누르는데 아예 이게 비활성화 됐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지 못해서 좀 불편하셨을 거다. 그래서 사실 모델 S, 모델 X 오너분들은 다 키팝을 가지고 계실 건데, 키팝을 가지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키팝을 우연찮게 또 안 가지고
계시면서 하필 그 타이밍에 앱으로만 키리스 드라이빙으로만 이렇게 쓰셨던 분들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리고 문도 못 열고 시동도 안 걸리는 그런 사태를 겪으셨을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약간 이게 제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뤄주는 게 바로 기자님들이 할 일이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뭔가 앱을 통해 불편했지만 시동 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구형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못 걸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모든 테슬라가 문제인 것 마냥 그 대대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내놨으니까 사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인들이 테슬라를 타는 저를 막 이상한 사람 치고 별난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보는 것들, 그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제가 불편해져서 약간 좀 이런 거에 좀 불만입니다. 아니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테슬라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죠. 이런 거를 문제로 다뤄야지, 이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이게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가 성공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다.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드 칠 마음이 없어요. 이게 다 테슬라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이렇게 신뢰도 조사 꼴찌 한 거, 컨슈머 리포트 꼴찌 한 거, 이런 것들 결국엔 뭐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거 지금은 거의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별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최소한 좀 CS 부분은 앞으로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테슬라이면서 테슬라 열심히 좀 까댔는데, 이제는 약간 좀 실드는 아니지만 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컨슈머 리포트 28개의 제조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테스트 했는데 테슬라가 뒤에서 2등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랑 좀 또이또이한 제조사들이 어떤 거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막 그냥 뭐 테슬라 꼴찌 이렇게 나오지만, 네, 27등 윗 두 칸으로 가면 여러분들 제네시스가 나옵니다. 네, 제네시스가 나와요. 제네시스 신뢰도 하면은 네, 제목, 테슬라 제목만 나오죠. 물론 이 기사 내용에 살짝 이렇게 언급이 돼요. 기아차는 19등이었다, 제네시스는 25등이었다, 현대차 11위. 야, 현대차 생각보다 높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네시스 최하위권 이런 기사 제목으로 나오지는 않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언론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다뤄주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는 테슬라, 어떻게든 테슬라만 이렇게 뭐 잡으면은 일단 뭐 기사가 떡상하고 관심도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도 좋아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또 이 먹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 어플의 먹통 사태는 현대의 그 블루링크 먹통 사태하고 동일한데, 블루링크도 제가 알기로 좀 먹통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올해 1월에 이런 뉴스만 나왔습니다. 네, 이런 뉴스 하나 있고, 또 먹통 서버가 터졌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서버가 터졌다는 건가 싶은데, 뭐 제대로 된 거 뭐 그게 없죠. 밝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좀 다뤄주는 것도 이 언론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큰 기대인가? 너무 큰 기대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다뤄드릴 게 좀 많거든요. 테슬라였으면 이미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일들이, 지금 뭐 EV6 같은 경우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언급은 안 드릴게요. 지금도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차를 탔는데 뭐 치워가지고 이제 히터를 켰는데 막 찬바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센터를 갔는데, 그거 정상입니다 고객님 하고, 이제 이 유저들끼리 어떻게 조작을 하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고 있어요. 뭐 무릎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뜨거운 바람이 그때서야 나온다는 건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나오나? 근데 또 잘 나오는 분들도 있대요. 되게 좀 복불복인 상황인데, 겨울철에 히터가 안 나오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죠, 전기차에서. 그래가지고 이걸로 되게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 이 EV6 히터 이렇게 하면은 겨울철에 정말 엉터리 저온 주행 거리, 이 테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온 주행 거리와 상온 주행 거리 차이가 가장 작은 차는 EV6라고 광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물어뜯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다뤄주면은 이 정말 많은 이 사용자들, 그리고 예비 오너분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할 건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일간지라든지 공중파에서도 뭐 제대로 다뤄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쪽은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바라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별로 테슬라에 대해서 제대로 좋게 써주면 안 되죠. 그냥 팩트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뉴스 잡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비판을 넘어 비난적이고, 이
언론과 친한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함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제 말을 믿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되게 테슬라 편향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뭐 테슬라 뭐 DC 콤보 썼더니 먹통이 되고, 모델 Y 이거 문제 많죠. 그 최근까지 되게 핫했던 물이 들어오는 그런 이슈 같은 것들, 거기에다가 먹통이 안 걸리고, 이것도 되면 안 되죠.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우주선까지 쏘는 이런 엄청난 기업인데, 뭐 스페이스 X긴 하지만요, 그래도 결국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테슬라 모터스가 아니라 테슬라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대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이나 불편하면 당연히 까야 되는 문제고, CS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보다 또 좋은 점도 또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뿐만 아니라 다른 내연차 브랜드에서 만드는 전기차들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좀 약간 좀 여러모로 아쉬운 내용입니다. 오늘 약간 좀 테슬라 좀 까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아쉬운 내용들이 있죠. 지금 테슬라가 거의 뭐 이쪽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살 테니까 빨리 차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뭐 넘쳐나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죠. 뭐 표면적인 말은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뭐 공급 부족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이익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테슬라는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팔아가지고 이득이 나오지 않는다, 이 탄소 크레딧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회사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차를 팔아가지고 거의 뭐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에 가장 많은 이익률이 있는 그런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다. 물론 N수가 아직은 약간 부족해가지고 더 필요합니다만, 이익률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주주분들에겐 좋겠지만 테슬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참 이게 난감한 거죠. 이게 차가 살라고 좀 생각만 하면 자꾸 오르니까, 이걸 지금이 가장 싸다고 주문을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이거를 주문하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유가 결국에는 뭐 경쟁사가 없어서인 거겠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많이 다룰 예정이기는 한데요. 정말 많은 전기차들이 나옵니다. 뭐 EQS는 말씀드렸고, iX, iX3, 아우디 이트론 Q4. 솔직히 저는 이트론 별로 눈길도 안 갔던 차인데, Q4 이트론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주행거리고 뭐고 진짜 좀 포기하고라도 좀 사고 싶다. 거기에 오늘 나온 EQE는 EQS랑 좀 다르게, 이 정도면 좀 OTA랑 좀 이런 거 좀 포기하고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쟁자들이 좀 잘 나오고 생산을 많이 해줘야 테슬라 이렇게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테슬라가 정신 차리고 좀 더 제대로 이렇게 차를 팔고 CS도 많이 가다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슬라 오너이면서 이런 CS에 대해서 커버를 치고 싶지는 않고,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경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가 만드는, 기존의 내연차가 가지고 있던 이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뭔가 잘 만드는, 단차 칼 같고 고급스럽고 이런 쪽으로 되게 어필하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별로인 것처럼 보였는데 또 이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단 좋아하는 사람 있고, SV 좋아하는 사람 있고,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기존에 뭐 테슬라를 타왔던 분들은 이런 테슬라의 장점들이 계속 눈에 띄긴 하겠지만, 테슬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나오는 이런 전기차들, 테슬라를 건너뛰고 이런 차를 선택할 사람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앞으로 이런 경쟁들이 나오는 거는 아주 좋게 봅니다. 네, 이런 거는 되게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스펙 같은 거를 따라오기는 아직은 좀 많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iX xDrive 50 모델 보니까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BMW 뭐 내연차 열심히 잘 만들어온 회사니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코너링 성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잘 팔릴 차 같아요. 다만 좀 이런 걸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테슬라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생산을 별로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이런 거 소문인데, 이번에 iX50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의 진짜 모델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이면은 50을 사셔야죠. 1억 4천짜리 사셔야 되는 건데, 막상 50이 없어가지고 주행거리 330짜리 40 모델 사셔야 되는데, 참
진짜 내연차 브랜드 빨리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테슬라 좋아해 하는 것도 좀 질리거든요. 이런 범위가 좀 넓어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고만장 얘기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지금 뭐 가격을 또 올리고 있죠. 아주 그냥 뭐 난립니다. 미국 올리고 이제 중국도 올리고 뭐 이제 캐나다도 올리고 있는데, 캐나다는 약간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캐나다는 모델 3 스탬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55,000달러 이하였거든요. 근데 기본 모델은 45,000달러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모델 3 그 소프트락 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을 꼼수를 부린 거죠. 근데 이제 모델 3 스탬플 리어 힐 드라이브를 캐나다 달러 55,000달러를 넘은 이제 59,000달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캐나다 보조금 야 안 받아, 캐나다 안 놔도 살 사람 많아, 뭐 이런 정도로 정말 뭐 기고만장을 하고 있죠. 주주분들은 이거 보면 좋아하실려나?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우리나라 걱정되는 게, 참 우리나라 뭐였지? 스탬플이 지금 뭐 이 가격이 6천만 원 넘겨버렸습니다. 약간의 좀 보조금 받을 여지가 있으면 5,999로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야 난 보조금 안 받을래 뭐 이런 마인드라서, 네, 결과적으로 저는 내년에도 보조금 제한이 6천만 원으로 걸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100% 진짜 가격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참 테슬라 이런 배짱 장사가 어디까지 될지, 네, 결국에는 아무도 경쟁을 못하고 이렇게 생산을 못하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한 건데, 전기차 제조사 사이에 이 왕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유튜버긴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경험하는 쪽으로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생각해보면 참, 약간 진짜, 참 아주 좀 애증의 회사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언론의 행태, 그리고 테슬라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개선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런 가격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다음 영상은 테슬라 말고 뭐 진짜 전기차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트론 큐포는 진짜 좀 땡기더라고요. 이런 새롭게 나오는 내년에 출시될 전기차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